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국가별로 우리가 생산성 수준을 A라고 하는 생산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두 국가 사이의 생산성의 비율도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측정한 A라고 하는 것, 생산성 차이, 뭐 혹은 생산성이 과연 제대로 측정된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생산성 지표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측정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산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찾은 것은 말 그대로 나머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GDP 가운데 1인당 소득 가운데 자본 스탁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인적 자본 스탁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을 이제 빼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 K라든가 혹은 H라든가 1인당 자본 스탁, 1인당 인적 자본 스탁 이런 것들을 만일 잘못 측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A도 잘못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 스탁이든 인적 자본 스탁이든 이런 지표를 이용할 때 그 굉장히 정확한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만일 K나 H를 잘못 측정하게 된다면 A도 잘못 측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 우리가 H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국가별로 인적 자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H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각 국가별로 교육 수준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교육 수준이 12년, 12년 두 국가가 12년, 12년이라고 하더라도 퀄러티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수준의 어떤 질적인 차이는 실제로 인적 자본 수준에서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의 질적인 차이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겠는가?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교육 수준 12년과 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교육 연수, 평균 교육 연수 뭐 6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연수의 6년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어떤 질적인 차이를 유발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연수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그 매우 많은 그 방대한 양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교육의 퀄리티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혹은 뭐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까지 외워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좀 그런 측면에서 뭐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의 어떤 학습 방식이 굉장히 학생들을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퀄리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 인적 자본의 어떤 차이가 단순히 이제 교육 연수를 통한 리턴 투 에듀케이션의 차이로만 사실 우리가 H를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교육의 퀄러티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사실 교육의 퀄러티 때문에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 두 국가 사이에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교육의 퀄러티 때문이에요. H 곱하기 Q가 사실은, 여기서 H가 뭐 교육 수준이죠. 그것에 따른 리턴이고, 이제 Q가 스쿨링의 퀄러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Q의 차이 때문에 이 소득 격차의 일부가 설명될 수 있는데, 자, 만일 우리가 이 Q의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측정하기 어렵죠. 측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H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차이는 뭐에 의해 설명이 되냐면 A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K도 제대로 측정을 했고 H도 제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Q의 차이에 의해서 촉발되는 소득 격차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Q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차이는 결국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냐면 나머지인 A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과소 추정, 과대 추정 이런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예, 소득 격차를 설명할 때 그 생산 요소 축적의 어떤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인적 자본에 있어서 우리가 퀄리티의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역할을 간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소 추정하게 되고 팩터 어큐뮬레이션이 과소 추정되면 A가 과대 추정되는 오버스테이트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140여 개의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소득 격차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과연 얼마만큼이 이제 요소 축적, 팩터 어큐뮬레이션에 의해서 네, 비롯되었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데이터가 좀 옛날 거여서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 물론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2017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해서 보여드리는 것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냥 카피해서 보여드리는 것과는 또 다를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했냐면 이거 한번 제가 과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뭐 140개 국가를 다 줄 수는 없죠. 그건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뭐 간단한 엑서사이즈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국가 정도만 제가 뽑아서 140개 국가 데이터셋에서 5개 정도만 뽑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고 우리 7장 과제로 한번 내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냐면 한국의 1인당 자본 스탁과 한국의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을 이제 K의 코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H의 코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0여 개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과 1인당 인적 자본 스탁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모든 국가의 요소, 생산 요소죠. K와 H를 각각 한국의 K와 한국의 H로 나눠요. 이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국보다 자본 스탁을 더 많이 보유한 국가도 있을 것이고 이게 1보다 큰 국가도 있을 것이고 1보다 작은 국가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 스탁 H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율을 계산을 했으니까요. 각 국가별로. 자, 그러면 이제 각 국가별로 생산 요소 그러니까 팩터 어큐뮬레이션 혹은 뭐 팩터스 오브 프로덕션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어떤 국가 i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했고 이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분의 1승, 3분의 2승을 하면 팩터스 오브 프로덕션의 수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한국은 이 값이 1이 되고 이 값도 1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팩터스 오브 프로덕션 수준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보다 이 두 값이 자본 스탁도 한국보다 적고 인적 자본 스탁도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당연히 이 값이 1보다 작아질 거고요. 1보다 작아지겠죠. 뭐 어떤 국가는 1보다 큰 국가도 있고 뭐 대충 1과 비슷한 국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자, 모든 국가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소득 순서대로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yi를 YKOR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뭐 한국 대비 1인당 소득 대비 비율로 표현했을 때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국가, 뭐 거꾸로 얘기했네요. 가장 낮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국가 순서대로 쭉 소팅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제가 5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하위 20%, 여기가 상위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퀸타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20%씩 5개의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럼 대략 여기에 한 30개의 국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0여 개 국가씩 이렇게 소득 순서대로 제가 그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에 이제 여기에 뭐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30여 개 국가들의 이제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떤 평균 값을 계산했냐면
이 30여 개 국가들의 Factors of Production 요 값이 있겠죠. 대체로 한국보다 다 작은 일보다 작은 값을 가질 텐데